침몰할 운명의 나라, 일본.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될 한국. 조만간 일본이 끝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위험이 커지면서 일본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런 시기에 한 예언이 일본을 뒤흔들었어요. 자연재해로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예측은 많은 일본인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그들의 마음에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 일본 소녀는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그 소녀에게는 운명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한국에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 진실이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유키입니다. 이제야 마음껏 제가 좋아하는 케이팝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중학교 시절 우연히 보게 된 한국 아이돌 BTS 봄날 뮤직비디오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친구가 몰래 보여준 음악 영상 속 퍼포먼스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아이돌 노래와 달리 아름다운 영상미와 깊이 있는 가사, 그리고 7멤버들의 완벽한 하모니에 순식간에 매료되었죠.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내용이 궁금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어의 아름다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져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만 보시곤 했죠. 뉴스에서 한일 관계에 갈등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이셨고, 이게 다 배워먹지 못한 한국 놈들이 자처한 일이라며 불평을 늘어놓으셨어요. 아버지의 잔소리 때문에 케이팝을 듣고 싶을 때면 몰래 이어폰을 끼고 케이팝을 듣거나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던 밤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쩌다 새벽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아버지께 들킨 날에는 긴 설교를 들어야만 했죠. 하지만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교토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자유를 찾았어요. 자연스럽게 한국과 그곳의 문화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죠.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해줬습니다. 동아리방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국 예능을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한국 교환학생 모집 공고를 보는 순간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딱 일주일 고민하고 용기를 내어 교환학생 신청서를 제출했죠. 더 이상 남의 시선과 편견에 제 꿈을 가둬두고 싶지 않았어요. 교환학생 합격 통지를 받은 그날 걱정 반 설렘 반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짜 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큰 반대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지지 덕분에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예전처럼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책상 위에 한국어 교재를 올려두고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처음 한글을 배우면서 이 문자가 가진 독특한 체계성이 신기했죠. 그리고 점차 그렇게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체계적인 조합형으로 어려운 한자와는 다르게 배울 맛이 난다는 게 한글의 매력인 것 같아요. 특히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너무나 과학적이었어요. 일본어의 히라가나처럼 하나하나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블록을 쌓듯 조립할 수 있었죠. 시간을 내어서 룸메이트와 함께 드라마를 보기도 했어요. 한국의 드라마는 내용도 재미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다 보니 정말 즐거우면서 어렵지 않게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좀 더 쉬우면서 즐겁게 한국어 표현들도 함께 익힐 수 있었죠. 특히 학교 한국어 동아리에는 이미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 자격증을 딴 사람도 많아서 그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 수 있었어요. 그들은 꼼꼼하게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주고 익히기 까다롭다는 한국어의 높임말 표현도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한국어만의 표현들은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언어적 특징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도착한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는데요. 공항 곳곳에 걸린 한글 간판들이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책과 드라마 자막으로만 보던 한글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제 앞에 있었죠.
심지어 입국 심사대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대화할 때는 너무 긴장한 탓에 발음도 잘 되지 않아서 당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도시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만난 첫 한국인 친구는 제 룸메이트였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도와주었고, 아직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절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서툰 한국어가 빨리 늘 수 있었던 건 모두 그 친구 덕분이에요. 특히나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학교 국제교류팀에서 교환학생들을 위한 경복궁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거였어요. 한복을 입고 고궁을 둘러볼 수 있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신청했었죠. 아침 일찍 한복대여점에서 고운 자줏빛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어찌나 설레던지 계속 웃음이 났어요. 궁궐 앞에 도착하자 광화문이 웅장한 규모는 충분히 압도될 만했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기와 지붕과 단청의 화려한 문양들이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같은 한복을 입은 다른 관광객들과 어우러져 마치 내가 진짜 한국인이 된 듯이 한국의 옛 시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죠. 투어를 담당해준 가이드는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어요. 근정전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돌계단과 넓은 마당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열렸던 조선 왕조의 주요 의식들과 왕들의 이야기를 해준 가이드의 설명은 흥미로웠죠. 특히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한글을 공부하는 제게 최고의 집중력으로 들을 만큼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경회로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연못에 비친 한국 고유의 기와지붕, 건축물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한참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고즈넉한 연못 주위를 거닐며 옛 궁중 연회의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했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들의 역사가 느껴졌어요. 흥미진진한 궁궐 이야기에 이어 건천궁으로 향했을 때 가이드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이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가이드의 표정도 살짝 무거워졌었죠. 그리고 저는 1895년 일본이 저지른 명성황후 시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조선 주재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 고로를 중심으로 일본군과 낭인들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침입해 명성황후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사건의 배후에 당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명성황후가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었죠.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껏 일본 교과서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던 거란 사실이었죠. 그런 역사적 진실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의 내정을 장악해가는 과정, 명성황후가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려 했던 노력들, 그리고 그로 인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이야기를 들으며 화려한 단청과 아름다운 한옥의 곡선 사이로 슬픈 역사의 흔적들이 숨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이 이 사건을 조선의 내부 분쟁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외국인들의 증언으로 밝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나라의 왕비를 잔인하게 살해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일본인으로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후 저는 건천궁과 명성황후 시의 사건에 관한 자료들을 더 찾아보았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빌린 한국 근대사 책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면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일본 교과서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깊은 회의감이 들기도 했었죠. 경복궁 투어의 경험은 단순한 고궁 관광이 아닌 깊은 역사적 성찰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한 역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죠. 단순히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양국의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던 그때의 결심이 지금의 저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말에는 서울 시티투어 버스도 탄 적이 있어요. 2층 버스에 오픈된 창으로 들어오는 서울 바람이 무척이나 상쾌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적 장소들을 직접 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덕수궁을 지나며 현대 건물들과 고궁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고종 황제가 이곳에서 근대화를 꿈꾸었다는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왔죠. 역사책에서 보던 장소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느껴지더라고요. 종로에서는 잠시 내려 고소한 냄새를 따라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처음 보는 빈대떡을 발견했죠. 방금 부쳐낸 따끈한 빈대떡은 일본에서 먹던 오코노미야끼와는 전혀 다른 신선한 충격의 맛이었어요. 그때 먹었던 야채가 듬뿍 들어간 도톰한 전은 아직도 제 인생 음식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조선 후기 서민 음식 문화가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도 신기했고요. 또한 남산타워로 향하는 길에 처음 보는 서울의 모습은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이 거리들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며 지금의 번화한 모습과 대비되는 과거를 상상해보기도 했죠. 특히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제가 가장 기대했던 인사동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매력있는 곳이었어요. 특히 이곳에서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기억도 있습니다. 인사동에 도착해서 골목골목을 구경하다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미로 같은 골목길과 다 비슷해 보이는 한옥 가게들 사이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서성이고 있을 때 제 또래쯤 보이는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죠. 그 친구는 제가 인사동을 안전하게 잘 둘러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아마 그때 그 친구 아니었으면 한참을 헤매면서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텐데. 그때 친절하게 건넨 도움의 손길이 저를 살렸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학생은 자신도 얼마 전에 일본 여행에서 어려운 상황에 현지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황한 저를 보면서 그때의 생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대요. 양국의 어려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돕고 이해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었죠. 얼마 후 찾은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는 처음 마시는 대추차도 달달하게 맛있었고 남대문 시장에서 처음 맛보는 떡볶이의 매운맛에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매운 음식이 익숙하지 않은 저는 너무 매워서 물 한 병을 다 마셨지만 지금은 한국의 불닭라면도 맛있게 먹을 정도로 매운 음식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오래된 시장의 건물들 사이로 늘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고 그런 서울의 구석구석의 모습들이 저에게는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해질 무렵 한강 유람선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아직도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몇 번을 봐도 감동이었어요. 석양에 물드는 도시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역사적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도시가 겪어온 수많은 변화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한 서울의 모습이 경이로웠죠. 저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들을 차곡차곡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아침에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본 서울의 정경, 북촌 한옥마을에서 처음 맛본 식혜 한 잔의 달콤함,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통 혼례식의 화려한 모습까지. 덕수궁 돌담길은 제가 가장 좋아하던 산책길이었어요. 이 길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곳이죠. 특히 저는 노란 은행잎이 돌담 위로 떨어지는 가을의 덕수궁 산책길을 좋아했죠. 석양에 물든 돌담을 따라 걸으면 제가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의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했죠. 보통 이 길은 연인들의 길이라고도 하던데 저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혼자 천천히 걷는 걸 즐겼어요. 한쪽으로는 고풍스러운 돌담이, 다른 한쪽으로는 현대식 건물들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내는 덕수궁돌담길은 서울에서 가장 애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강에서의 또 다른 추억도 잊을 수 없어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한강라면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특히 편의점에 라면 끓여주는 기계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라면을 끓여서 한강공원에서 먹는 그 맛은 가장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저는 일본 편의점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왔었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일본과는 또 다르게 매력이 있는 곳이더군요.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곳인 것 같아요.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특별할 줄은 몰랐죠. 주변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 먹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가족들 생각도 많이 했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이곳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국의 편리한 생활도 새삼 놀라웠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식사는 물론 택배나 은행 업무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죠. 일본에서는 여러 장의 교통카드를 챙겨야 하고 잔액을 확인하며 현금까지 준비해야 했는데 말이에요. 특히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한국은 정말 살기 편한 곳임을 확실하게 깨달았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건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던 한국은 언제나 빠르게 돌아가는 경쟁 사회였고, 사람들은 바쁘고 차가운 이미지로만 묘사되곤 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은 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늦은 밤에도 한강에서 혼자 조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밤늦게 홀로 외출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듯 자유롭게 운동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리가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혀 있었죠. 특히 어르신이나 짐이 많은 사람을 보면 먼저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일본에서도 양보 문화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은 흔하지 않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시민들이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길을 잃고 헤맬 때도 망설임 없이 도움을 주었던 그 학생뿐 아니라 대부분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도움 주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죠. 심지어 그들은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은 듯 했지만 휴대폰 지도를 함께 보며 목적지를 찾아주기도 했어요. 이런 친절함은 한국인만의 특별한 인성이라 생각해요. 서울에서의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단순히 편리한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따뜻함과 배려가 한국을 더욱 특별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시에서의 하루하루가 마치 선물처럼 느껴진다고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예상치 못한 감동을 만나며 그 속에서 제 자신도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때로는 무겁고 어렵지만 서울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걸으며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암기가 아닌 이 도시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의 여러 모습을 보며 현대적인 도시 속에 전통이 살아 숨쉬고 아픈 역사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어져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오기 전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의 경험을 추억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싶었어요. 특히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귀국 후 대학교에서 한일 문화교류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 배운 역사, 그리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양국 간의 이해를 돕고 싶었어요. 작은 시도지만 이것이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그런데 최근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어려움이 닥쳤던 건데요. 저는 이때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한국인 관광객들과 유학생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피난소에서 한국인들이 가져온 컵라면과 물을 나누어 주던 모습, 서툰 일본어로 위로를 건네던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그 모습을 보신 아버지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마음을 여셨어요. 역시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말씀하시며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셨죠. 어제는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까운 한국 식당에서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몰려왔어요. 이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게 가장 큰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교환학생 시절 경복궁에서, 인사동 골목에서,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만났던 따뜻한 마음들이 이제는 제가 사는 이곳에서도 피어나고 있다는 걸요. 이제 저는 정말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우미 역할을 하고 싶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결국은 같은 마음을 가진 이웃이라는 것을요.
언젠가 다시 방문할 한국에서 저를 만나게 되면 꼭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편견도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노력으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조금만 용기를 내어준다면 결코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벽도 언젠가는 넘을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야기 주인공의 유키처럼요. 그녀는 일본 미디어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진짜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녀도 조금씩 용기를 키워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야 할 용기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사연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공유하며 나눠주세요.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픽 감동이씨였습니다.